안녕하세요. 정일의 기업연구소 이종원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양도소득세 2월 과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도소득세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실까요? 예, 먼저 그 양도세 외과세라는 게 어떤 규정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게 부동산, 주택 등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수중자가 그 자산을 10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10년이라는 규정이 꽤 오래 전에 지금 된 내용이고 올해 또 세법 개정안이 조금 변화된 내용이 들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2억에 이제 예를 들어서 2억에 취득을 해서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억이 돼가지고 6억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이제 4억이 발생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시가가 6억으로 이제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이를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가는 6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6억으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세금도 이제 안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법은 아니었지만 조세 회피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을 만든 건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6억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6억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이 안 돼서 양도세가 없는데 이게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유 기간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또 배우자의 취득가는 증여받은 6억이 아니라 원래 그 배우자가 취득했던 2억으로 보겠다고 해서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요 보유 기간도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이제 그대로 2억이 돼서 양도세를 또 내야 되고 취득세를 또 내야 되니까 이중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우선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고 10년이란 기간이 생기면서 5년에서 10년 생기면서 사실 이 2월 과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꽤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활용도가 변경된 지금 주식이 들어와서 기간도 지금 1년이었다가 2년이라는 지금 또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요건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부동산, 그다음에 뭐 시설물 이용권, 뭐 회원권 등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등 요런 이제 자산은 요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자산을 양도할 것. 그리고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게 증여할 것. 그리고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 크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1항에 양도세 2월 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그 기재부에서 나온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나온 이제 내용들입니다. 일부 상장 주식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예, 그렇죠. 비상장 주식 때문에 올해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많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 월과세 이제 적용 배제 사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제 수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지대로 이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이제 증여를 받아서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서 세금이 이제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도 이월과세 규정 적용 안 하고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도 역시 이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세법에서는 원래 1년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 변경된다고 얘기해서 네네. 좀 급하게 이 내용을 준비하신 거로 아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 올해 나왔던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회 개정 관련 논의 중인데 2년에서 또는 3년으로 변경하는 그런 개정을 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매우 좀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증여를 올해 해놓고 1년을 기다려서 내년에 뭐 주식을 자사수를 취득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네. 거를 지금 진행하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꽤 네. 많으실 텐데 그렇죠. 지금 이 개정이 들어와서 2년을 또 한다고 하면 네.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양도세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아니면 결정을 고심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미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하셔야 될 부분에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좀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그 배우자의 취득가가 높아진 주식을 양도든 뭐 감자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유 기간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전략들을 좀 실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원하는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지금 변경으로 개정되는 내용들이 2, 3년 이상 2년에서 3년 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득가와 당시에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커짐으로 해서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문 기사인데 뭐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돌려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주당 주가가 한 3,500원 정도 되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이제 증여를 주당 뭐 한 3,500원, 3,556원에 증여를 하고 1년 보유 기간이 만약에 1년이었으면 주가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585원으로 많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차액이 그 취득가랑 내가 어떤 양도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차액이 1년 후 양도했을 때 한 2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2년 정도 있다가 또 이 회사 주식이 계속 커지게 된다고 하면 2년 후 양도했을 때 한 4억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많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세 차익에 따라서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서도 지금 뭐 단순하게 지금 주식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세금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지금 올해 세법에 또 2년으로 하고 부동산처럼 5년에서 10년으로 건너뛸 수도 있고 그건 감당을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이미 진행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좀 몇 가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지분 이동이 필요한 법인은 올해까지 지분 이동을 원하시는 만큼 좀 세금이 좀 발생이 되더라도 완료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결산도 좀 주가 평가해서 신고하려면 가결산도 좀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한 회사들은 주가 조정 작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권이 필요한 회사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주권 발행을 먼저 좀 주권 발행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변동폭이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련 세금이 증가하거나 어떤 컨설팅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그 세밀한 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주식을 가지고 증여 후에 배우자 증여 후에 소각이나 감자를 주로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식을 또 활용한 부분도 실행 통한 이제 전략 실행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각이나 감자에 대한 그 소득세는 배당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라서 6에서 45% 플러스 건보료까지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차익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부담되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 양도를 통해서 이제 전략을 실행하시게 되면 20%나 25%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되고 건보료도 과세가 발생이 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결산 자료를 올해 이제 뭐 9월이나 10월 뭐 이렇게 해서 가결산을 해주셔야 내년도 이제 등급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올해 주식까지 평가가 돼야 주식이 이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권 발행이라는 거 아까 얘기하셨는데 주권 발행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고 그 주권 발행을 왜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에서 이제 주권 발행을 하는 이유 중에 좀 큰 이유가 이미 이제 주식이 좀 분산되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 이제 증여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주식이랑 증여를 받아온 주식이랑 현재 이제 시가는 똑같겠지만은 취득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뭐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0%를 더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식은 취득가가 액면가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는 주식은 증여받은 주식은 액면가에 한 20배 정도 더 상승한 금액으로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이 주식의 취득가, 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취득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전략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주식을 가지고 내가 이 전략을 실행했느냐, 추후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취득가가 액면가인 주식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실행했는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증여받은 취득가가 뭐 예를 들어서 액면가의 20배 정도 높아진 주식을 이제 취득가액으로 한 주식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실행했는지에 따라서 차익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히 이 취득 가액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이제 주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발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주권 발행이고 네. 그 이제 시간도 꽤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주권 발행이나 가결산으로 해서 올해 주식을 좀 옮겨놓는 작업들을 좀 미리 선행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국회가 좀 정신이 없고 하지만 세법 개정이 돼서 지금 한 달밖에 올해 결산 시기가 안 남아서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2월 과세에 관련돼서 이종훈 수석연구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